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First and 14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준만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고요. 네, 참 이번 주에 이 키워드라고 하면 이번 주는 정말 이 업셋이 많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사자들은 업셋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팬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과는 상당히 빗나간 결과가 많았던 네.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4회차 이벤트에 대한 당첨자 공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수킴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당첨이 됐는데요. 5경기 중에 4경기를 맞추셨고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13경기 중에 3경기를 맞췄더라고요. 부끄럽네요 진짜. 귀가 생각보다는 많이 빨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안 더워서요. 마지막 이제 댈러스 경기를 할 때쯤 굉장히 좀 귀가 많이 빨개지실 것 같은데. 댈러스 경기가 항상 이제 프라임 타임에 많이 배치가 돼서 그쵸, 네. 제일 뒤에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더울 때 한참 또 이렇게 열 받아 있는데 또 열 받는 얘기를 하려니까 특히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민수킴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이제 당첨이 됐고. 4경기를 맞추신 분이 총 3분이 계셨는데 가장 이제 경기 내용에 가깝게 글을 적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첨자로 선정을 했고요. 댓글 아래쪽에 저희가 이메일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5번째 이벤트부터는 이제 에버슨 월스님이 후원해주시는 품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스웨터로 변경이 되는데 TNGT의 스웨터가 5주차부터 8주차까지 이렇게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네. 스웨터로 이제 따뜻한 옷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단가도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주차부터는 이제 패딩으로 바뀐다. 네. 야, 그건 만만치 않겠는데요. 많은 참여를 하시겠는데요. 네, 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주의 이벤트 내용은 이건 제가 얘기하기 참 그런데 직접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하죠. 뭐. 이번 주 이벤트는 뭐 제가 김민준 아나운서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방송 때 사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보시지 못해서 저희끼리 한 얘기처럼 이렇게 돼서 좀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네. 저희가 이제 류지금 PD가 사진을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네. 디션 왓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 이제 담당 PD인 유재경 PD와 좀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유재경 PD가 쑥스러워서 사진을 안 올리는 바람에 사실 저희끼리 그냥 이제 웃고 떠든 그런 얘기가 되어버렸는데 네. 또 유튜브에 이제 또 어떤 분께서는 저를 보시고 이제 테네시의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희끼리도 상당히 또 이렇게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명 김민준 아나운서의 닮은 꼴을 찾아달라라는 게 이번 주의 이벤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꼭 외모만이 아니라 물론 외모도 좋고 뭐 이미지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어떤 전체적으로 이렇게 풍기는 어떤 그런 인상이 풋볼 업계에 종사하는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네. 그 업계에 종사하는 누구와 비슷하다라는 거를 닮은 꼴을 찾아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저희가 가장 그 공감하는 분에게 네. 상품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First and 14 유튜브 영상 일부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 기한은 11월 18일 월요일 새벽 3시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올려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가장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아마도 이제 저의 좀 주관적인 그 선택이 좀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저나 유재경 PD가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공감이 되는 사람을 골라야겠죠. 알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하는 사람 고르면 저는 톰 브레이디 고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하면 안 되죠. 본인이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First and 14 일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지금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 이제 영상 그리고 이제 오디오 클립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팟빵에서 추천 팟캐스트에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이제 구독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11월 20일까지 진행 중인데 All About NFL을 구독하면 팟빵 캐시를 준다 그래요? 네, 100캐시를 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100캐시를 준다고 하니까요. 그 덕분에 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원래 300명 언저리였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 2,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뭐 사실 우리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사실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뭐 정확하게 집계가 되진 않지만 네. 팟빵에서는 이제 그 각 부문별로 이렇게 청취율 집계를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높을 때는 그 스포츠 레저 분야에서 청취율 2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아마 이제 그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추천 팟캐스트로 선정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각 어쨌든- 분야마다 이제 추천 팟캐스트가 네. 하나씩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스포츠 레저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뽑혔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쨌든 영광이고 감사하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음.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퍼스트 앤 14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총 6개 팀, 브론코스, 텍산스, 제규어스, 패트리어츠, 이글스, 레드스킨스 이렇게 6개 팀이 바이위크를 가졌고요. 그러면 이제 총 13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정말 업셋의 향연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저희만이 아니라 뭐 시청자분들이나 그 현지에서 이제 보신 분들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좀 많이 틀리다라고 대부분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날 그 여러 경기들 중에서 특히 이제 좀 후반부에 중계했던 어느 경기인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조벅이 중계했던 경기 중에 조벅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레이지 위켄드였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첫 경기부터 이제 저희가 쭉 얘기를 해가다 보면 네. 아마 이제 뭐 시청자분들도 이제 보시면서 느꼈던 그런 좀 어떤 기억이 좀 상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경기가 Thursday Night Football이었던 LA 차저스와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는 24대 26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참 이 마지막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기를 보여줬었는데 결국은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이제 프리뷰할 때도 이 경기 되게 예측하기 힘들다. 그런데 당연히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아슬아슬한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공을 누가 잡느냐가 이제 뭐 승패를 결정할 정도로 네. 상당히 뭐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기였죠. 네, 결국은 조시 제이콥스가 마지막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이제 저희 한 줄평 경기인데 일단 레이더스부터 이제 한 줄평을 좀 해보면 전 이렇게 써왔어요. 한 명 한 명 꽃 피우는 신인들 미래 농사 잘했네. 왜 그러냐면 이번 드래프트에서 레이더스가 뽑았던 선수들이 한 명씩 지금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이제 자시 제이콥스는 물론이고 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리시버 헌터 렌프로 그리고 이제는 디펜시브 엔드 콤비로 들어오는 클릴랜 페럴하고 맥스 크로스비 이 선수들이 이날 엄청난 활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럴 같은 경우에는 색 2.5개, 네. 맥스 크로스비 같은 경우는 색은 반 개였는데 프레셔가 무려 10개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두 신인이 양쪽에서 필립 리버스를 괴롭혔다. 그리고 이제 코너백으로 이제 게리언 컨리가 나간 후에 들어온 트레이반 멀렌. 그러니까 주전만 지금 벌써 신인들이 주전 자리에 5개나 깼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후보로 뛰고 있는 타이랜드 포스터 모로, 그다음에 코너백 아이세아 존슨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가 사실 이대로 구석간다 그러면 네. 진짜 미래를 위한 농사를 상당히 잘 지었다. 그래서 레이더스는 상당히 이제 신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또 트레이드 지명권을 굉장히 많이 긁어 모아서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 후내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성공을 한다면 또 한 번 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장기 집권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뭐 좋은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쿼터백을 제외한 지금 중요한 다른 포지션들을 상당히 좋은 선수들로 잘 채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LA 차저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차저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 팀을 언제까지 믿어야 하나? 올해는 막판 스포츠도 없으려나? 라고 이렇게 적어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시즌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저스는 발동이 늦다. 그런데 뒤에 미친 스포트를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 전에 한 2연승을 하면서 또 그러는구나 라는 기대감을 또 올려놨다가 이 경기에서 사실 경기력이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죠. 네. 특히 이제 필립 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셉트도 여러 개 당했는데 그 인터셉트들도 보면 상당히 리시버들 많이 빗나간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 리버스도 이제 경기력이 좀 많이 좀 쇠퇴했나. 특히 이제 동기인 일라이 매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벤치로 이제 전락했고 빅벤 같은 경우에는 뭐 부상으로 못 뛰고 있는데 그 세 명이 동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리버스까지 이제 조금씩 기량이 쇠퇴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상당히 좀 안 좋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작년에 그 재작년에 이렇게 보면은 막판에 이렇게 스퍼트를 해서
플레이오프 근처까지 내지는 플레이오프 실제로 가기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주저하는 걸 보니까 아 올해는 그것도 없나? 이 팀을 믿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저스에 대해서 그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결정적인 부분은 마지막에 타임아웃 3개 남아 있었고 시간도 충분했는데 왜 계속 패스를 고집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싱으로 계속해서 결국은 이게 2점 차니까 필드골 하나면 역전을 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적절하게 러싱을 섞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드라이브를 운영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패스 남발하다가 결국은 인터셉션으로 이제 끝이 났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이제 멜빈 고든이 드디어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에도 조금 그런 기미가 보였었는데 그렇죠. 이번 주에는 이제 100야드 이상 러싱을 하면서 오스틴 에클러하고 드디어 이제 멜빈 고든이 살아나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대타로 들어가는 에클러까지 이제 좀 더 살아나면서 이 러싱 조합이 이제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좀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LA 차저스가 런던으로 뭐 옮길 생각이 있다라는 어떤 루머들이 계속해서 양산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회장이 결국 이거 루머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나섰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런던으로 만약에 이제 NFL에서 팀을 배치한다. 그럼 이제 가장 유력한 팀은 이제 잭슨빌 제규어스고요. 네. 차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로 옮겼기 때문에 사실 뭐 당분간은 또 이적하긴 힘들 거고 특히 이제 상당히 어렵게 그 샌디에고에 있다가 어렵게 이제 LA로 본거지로 옮겼는데 또 옮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팬베이스한테도 못할 짓이고 그렇게 자주 옮기는 팀이 팬베이스를 자꾸 이렇게 어쨌든 그 구축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견고하게 가져가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바람직하진 않겠죠. 네. 어쨌든 뭐 LA 차저스와 레이더스의 경기는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다음 경기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49대 13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전승 전패에 대한 이제 흐름이 조금씩 깨지고 있거든요. 패트리어츠 패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가 승리를 가져갔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나이너스가 패배를 하면서 전승 전패 팀이 대부분 사라졌는데 딱 하나 남았죠. 네, 그 어려운 걸 지금 벵갈스가 해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유일하게 이제 전패팀, 전승팀은 없고요. 전패팀은 남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벵갈스에 대해서는 한 줄 평 뭐라고 써놨냐면 2게임차 선두.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의 선두냐 그러면 전체 퍼스트 픽 그거에 지금 이제 2게임차 선두다. 그래서 지금 마이애미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2연승을 하면서 순식간에 지금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구단주가 울고 있을 거예요, 진짜로. 벵갈스가 이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이 그 2게임 앞서 있는 상대들이 누구냐면 뉴욕 제트스, 마이애미 돌핀스,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레드스킨스잖아요. 근데 그 16주 차에 마이애미하고 붙기도 하지만 또 그 뉴욕 제트스하고도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두 팀들하고의 경기에서 또 누가 이기느냐. 만약에 이제 그 두 경기를 벵갈스가 수입하게 되면 또 동률이 될 수도 있고 또 벵갈스가 또 그래도 해볼 만한 경기들이 뭐가 있냐면 아직 브라운스하고 두 경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벵갈스도 아직은 방심할 수 없다. 근데 이번 주에 보여줬던 정도의 경기력을 브라운스가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도 이제 벵갈스가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뭐 브라운스도 예측을 할 수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벵갈스도 절대 그 지금 2게임 차 선수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쿼터백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라이언 필리가 나왔지만 결국 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고 네. 레이븐스는 그러면서 이제 라마 잭슨이 올 시즌 2번째 퍼펙트 게임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뭐 무서운 기세입니다. 그래서 그 올 시즌 2번째 퍼펙트 레이팅. 근데 이제 진짜 경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패스를 하는데 이제 완전히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패스들도 많이 성공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걸 함으로 해서 본인이 러싱할 수 있는 기회들도 더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런 패스 양쪽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뭐 기세가 무섭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평균 야드 부분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압도적이죠. 네. 저는 이제 레이븐스에 대해서 한 줄 평은 뭐라고 써왔냐면 벵갈 버거 먹고 뜨거운 상승세.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레이븐스가 벵갈스 경기 2개 사이에 시애틀 시옥스하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 경기를 사이에 2개를 껴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벵갈스 그 빵 사이에
두 개의 미트가 들어있는 거죠. 진짜 그 시혹스와 페이트리어츠를 사이에 놓고 벵걸스 양쪽 경기로 이 샌드위치로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전승을 하면서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2연패 후에 피츠버그에게 연장전 가서 겨우겨우 3점 차로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페이스가 상당히 안 좋았다. 네. 그런데 지금 이 4연전 앞뒤로 벵갈스를 샌드위치해서 그 안에 강팀 두 개가 들어간 이 4연전을 휩쓸면서 상당히 지금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벵갈 버거를 먹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샌드위치 개념이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시혹스나 페이트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알찬 팀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트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패티가 2장 들었네요. 그렇죠. 네. 더블 버거를 먹은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레이븐스의 기세를 보면 정말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실 그냥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플레이들도 정말 화려하죠. 네.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도 보면 진짜 그 라마 잭슨이 무슨 농구 선수가 드리블에다가 이제 360도 돌아가지고 이렇게 수비 따돌리고 하는 것처럼 멋진 진짜 360도 회전을 해서 롱 터치다운을 성공시켰는데 정말 그 경기 할 때마다 하이라이트 플레이들이 진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라마 잭슨 선수가 이 하이라이트 필름 속에서도 긴 패스들을 성공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페이트리어츠를 상대로 해서 본인이 뭐 정말 대단한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것도 패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이 붙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 패스를 뭐 롱 패스만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패스들 많이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걸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뭐 런 패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따 2부에서 이제 프리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지금 레이븐스의 공격에서의 상승세가 이게 팀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어서 네. 약간 이게 전염병 퍼지듯이 그 자신감이 수비에게 스페셜 팀에게까지 옮겨가서 정말 이 경기에서는 수비에서도 상당히 그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서 지금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정말 좋다. 상당히 무서운 기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레이븐스를 만나는 팀들은 당분간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다. 네, 정말 이 상승세가 너무나 무서운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경기를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 경기가 이제 버팔로 빌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또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참 브라운스 예측할 수 없는 팀입니다. 네. 이제 그 중심에는 좀 닉첩 바로 이 선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닉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예요. 좋은 선수인데 그동안 이제 뭐 펌블을 좀 한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 다른 공격 선수들과 좀 이렇게 어쨌든 좀 조합이 잘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날은 닉첩이 캐리를 했죠. 네. 상당히 좋은 경기를 펼쳤고 또 그리고 어쨌든 저희 한 줄 평으로 저는 이제 써온 게 뭐냐면 또 하나의 원투펀치가 팀을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적었는데 무슨 의미냐면 이제 카리먼트가 돌아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시즌 데뷔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리먼트가 러싱으로는 그렇게 큰 역할을 안 해줬는데 이날 리시빙으로 나름대로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카리먼트와 닉첩의 조합이 또 하나의 좋은 어떤 그 조합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원투펀치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리시버들도 상당히 보면 이제 자비스 랜드리와 오델 베컴. 그다음에 코너백에도 그리디 윌리엄스와 덴젤 워드 이렇게 좋은 원투펀치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포지션별로 보면 이게 클리블랜드가 상당히 좋은 선수들을 이렇게 포지션마다 갖춰놨는데 지금 계속 사실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날 경기에 좀 어쨌든 좀 활로를 열어줬던 닉첩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피스가 더해졌다. 그래서 이 조합이 조금 이제 브라운스를 좀 캐리할 수 있을까? 네. 뭐 그런 좀 의미에서 좀 적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라운스는 4연패를 끊었어요. 네. 드디어 이제 연패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이날 경기에서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건 자비스 랜드리의 활약이었어요. 네, 랜드리도 상당히 잘했어요. 랜드리도 이제 100야드 가까운 리시빙을 해줬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랜드리가 그 오델 베컴하고 이제 대학교 때부터 같이 손발을 맞춰온 사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물론 이제 트레이드돼서 오긴 했지만 랜드리가 그 오델 베컴을 계속 이제 클리블랜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땡겨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베컴이 오면 본인하고 손이 잘 맞는 것, 손발이 잘 맞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베컴 같은 이제 넘버원 리시버가 오면 본인한테도 더 기회가 더 많이 열리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아직까지는 오델 베컴이 그 정도까지 역할은 못 해주고 있지만 지금 랜드리가 이제 먼저 앞에 나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이제 그 베컴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좀 분발을 하고
조금 이제 같이 좀 원투펀치로서 활약을 좀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같이 스텝업을 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워낙 이제 친분이 두텁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한 선수가 잘하면 다른 선수한테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어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아직까지 좀 부진한 오델 베컴을 좀 깨울 수 있는 자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는 저희가 시즌 초에 이제 기대를 했던 대로 좀 강팀으로 다시 거듭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자비스 랜드리가 지금 이제 뭐라 슬롯 리시버인데 그 대학교 때부터 그렇고 사실 상당히 좋은 활약을 많이 해줬던 선수거든요. 네. 예전에 마이애미 있을 때는 사실 넘버원 리시버에 버금가는 활약을 해줬었는데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드래프트 될 때 베컴은 1라운드, 랜드리는 이제 3라운드에서 이제 드래프트가 돼서 올라왔었는데 프로에 올라와서 했던 활약들을 보면 랜드리도 사실은 3라운드 이상의 활약을 펼쳐온 선수입니다. 그렇죠. 좋은 네. 선수이기 때문에 이날의 활약이 사실은 뭐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버팔로 빌스에 대한 한 줄 평은 좀 어떻게 정리를 해오셨나요? 네, 이게 좀 버플로 빌스 팬들께는 조금 죄송한데요. 뭐라고 써왔냐면 슈퍼볼 25의 데자뷰 이렇게 써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번 이제 슈퍼볼 25를 다룬 적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경기 끝날 때 마지막에 버플로가 이제 게임 위닝 필드골을 트라이를 했었는데 그 필드골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네. 뉴욕 자이언츠가 한 점 차로 승리를 하면서 버플로 그때 이제 키커가 아마 이제 제 기억으로 스캇 노울우드라는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이제 상당히 이제 뼈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필드골 미스해서 그렇게 끝났으니까. 근데 이날 경기가 어떻게 끝났냐면 버플로가 마지막에 이제 필드골 트라이한 것이 이때는 이제 스티븐 하우시카죠. 그렇죠. 53야드짜리. 네, 그 필드골이 노골 되면서 그걸로 이제 경기를 패했고요. 그 되게 아슬아슬하게 살짝 빗나갔잖아요. 네, 슈퍼볼 때는 아마 이제 그 오른쪽으로 빗나갔었는데 Wide right, yeah. 이번에는 와이드 레프트였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슈퍼볼 데이저뷰라고 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브라운스 선수들이 이 필드골이 안 들어가니까 우승한 것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막 뛰어가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이제 슈퍼볼 25에서 필드골이 안 들어가니까 뉴욕 자이언츠 선수들이 이제 기뻐했던 그런 모습이 연상이 돼서 슈퍼볼 25 데자뷰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참 이 마지막 순간에 연장으로 갈 수 있었던 그렇죠. 이 필드 골인데 빌스로서는 굉장히 아쉽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빌스 입장에서는 이제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잘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 경기 한 경기 잘 이렇게 쌓아놔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놓쳤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브라운스가 19대 16 석점 차의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제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20대 13. 시카고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이 스코어는 마지막에 좁혀졌고 경기를 치르는 내내 시카고 베어스가 압도적인 경기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베어스가 이날은 홈에서 모처럼 이제 홈 팬들 앞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베어스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뭐라고 썼냐면 꼴찌, 선두, 꼴찌의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일단은 탈출.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카고 베어스가 작년에 지구 우승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전년대는 지구 꼴찌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기를 치르기 전에 지구 꼴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 꼴찌에서 지구 우승을 했다가 지금 올해 또 지구 꼴찌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바로 반 경기 차로 앞서 있던 라이온스를 잡음으로써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그 3위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일단은 탈출했다. 근데 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그걸 탈출했다. 그리고 이제 운이 좋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날 사실 디트로이트가 매튜 스태포드가 결장을 했기 때문에 라이온스가 평상시의 기량은 아니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경기에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쿼터백의 역량이 경기의 승부를 가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태포드가 못 나와가지고 그렇죠. 드리스켈이 선발로 나왔잖아요. 드리스켈이 나왔는데 이제 스태포드하고 비교할 만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출전했고요. 이게 사실 이제 그 팀에서 뭐 며칠 전에 어나운스한 것도 아니고 그날 경기 직전에 네. 스태포드가 이제 히프와 이제 등 쪽에 네. 이제 부상이 있어서 출전을 못할 것 같다라고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드리스켈이 이제 출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습도 제대로 못한 거죠 드리스켈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리스켈이 연습을 하고 나갔다 그러면 그보단 잘했을 수는 있는데 갑자기 이제 구원 등판한 상황에서는 좀 준비가 덜 돼 있었고 라이온스의 올해 이제 그 상황을 보면 러싱 공격이 사실 되게 형편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매튜 스태포드부터 출발하는 패싱 공격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스태포드가 갑자기 부상으로 안 나오니까
라이언스 공격이 그냥 무너져 버렸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프리뷰할 때 라이언스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베어스도 조금 점수를 내긴 하겠지만 그래도 라이언스가 패싱 공격으로 점수를 더 많이 낼 거기 때문에 라이언스가 이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스태포드가 안 나오니까 라이언스가 이날 뭐 13점 이것도 사실 나름 많이 낸 나비제 거예요. 나온 거예요. 네, 사실. 그래서 나름 많이 낸 거기 때문에 거의 이날은 뭐 이런 말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베어스가 좀 운이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늘이 도왔다. 왜냐면 사실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저는 이 경기를 이제 잠깐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오라인의 승리였다. 그러니까 색을 5개나 허용한 건 맞지만 전반적으로 트루비스키한테 시간을 엄청 벌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루비스키는 이날도 패스 야드가 170야드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루비스키가 올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상대방이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패싱 디펜스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팀을 홈에서 상대하면서도 200야드를 못 넘겼다라는 게 20점을 내긴 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올 시즌 이제 트루비스키가 얼마나 안 좋은가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이즈만 해설위원이 얘기하셨던 대로 좀 베어스는 운이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 경기 이제 뉴욕 자이언츠와 뉴욕 제츠, 이른바 뉴욕 더비였는데요. 34대 27, 제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제츠에 대해서 뭐라고 써왔냐면 킹 오브 뉴욕. 그런데 거기까지만.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이 경기 이긴 후에 뭐 제츠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좀 가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샘 다놀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 플레이오프 간다. 자말 아담스는 이날 인터셉트 2개, 펌블 2개를 했거든요. 펌블 유도를 2개를 했었거든요. 네. 상당히 큰 활약을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나는 이런 경기가 항상 이제 뭐 기대된다. 뭐 상당히 이게 정말 이제 펌프업이 돼가지고 네. 인터뷰하는 것이 약간 지금 이제 시즌 2승째 한 건데. 그래서 약간 과몰입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좀 약간 약간 좀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뉴욕에서 라이벌 경기는 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킹 오브 뉴욕 그 타이틀은 가져가라. 네. 근데 거기까지만. 조금 너무 오버하지 말자. 네. 올해 현실적으로 지금 제츠가 플레이오프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선수들이 나와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올 시즌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또 플레이오프를 얘기하는 것도 조금 부적절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경기 이겨가지고 2승 7패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신시내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최하위잖아요. 리그 그렇죠. 전체에서 공동이지만. 근데 지금 이제 뭐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좀 그런 얘기하는 건 조금 좀 지나치지 않나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쿼터백만 놓고 봤을 때는 자이언츠가 지긴 했지만 샘 다놀드보다는 그렇죠. 데니얼 존스가 훨씬 더 잘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데니얼 존스가 이날 사실 색을 6개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모처럼 뉴욕 제츠가 수비도 잘해서 데니얼 존스가 색을 6개를 당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데니얼 존스가 상당히 깨끗한 경기를 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야드 이상의 터치다운 4개 네. 그리고 인터셉트가 없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패서 레이팅도 120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 패스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해줬고 네. 사실 그 쿼터백들의 대결에서는 데니얼 존스가 좀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자이언츠에 대해서는 한 줄 평을 뭐라고 썼냐면 이겁니다. 0.077 0.077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야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날 그 세이콘 바클리 선수가 단 1야드만 나갔는데 트라이가 1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13번 뛰어서 1야드를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뛸 때마다 평균 전진 야드가 0.077야드였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세이콘 바클리 커리어 전체적으로 물론 아직 짧은 커리어지만 커리어 로우기도 하고 그 상대방이 제츠였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제츠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사실 제츠가 수비 중에서 이제 러닝 디펜스는 좋거든요. 사실 의외로 제츠가 런 디펜스는 리그 2위예요. 1위는 버커니어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의외이긴 한데.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는데 풋볼이라는 어떤 스포츠가 이런 그 데이터만을 놓고 평가할 수 있는 저는 스포츠는 그렇죠.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표본이 너무 작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상대 팀의 어떤 그 전력 차도 너무 다르고. 근데 이제 그 어쨌든 평가할 수 있는 그 뭐 지표로 삼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시즌 절반을 지난 정도면 어느 정도 샘플 사이즈가 됐다라고 사실 봐야 될 거야. 그리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저는 공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건 있죠. 왜냐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나 나이너스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뭐 많은 경기를 시즌 절반으로 왔잖아요. 많은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그래도 약한 팀들과 좀 많이 상대를 했고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걸 줄 세운 대로 이게 절대적으로 이제 성적 혹은 실력과는 좀 직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버커니어스나 제스나 분명히 이제 상대적으로 패스 디펜스보다는 런 디펜스가 좋은 게 맞는데 이게 풋볼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카고 베어스가 수비가 공격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뉴욕 제스나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런 디펜스가 좋은 거는 상대적으로 패스 디펜스가 더 안 좋기 때문에 더 공략을 당해서 런 디펜스를 할 경우가 더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덜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제츠가 그 런 디펜스를 상대적으로 더 잘하긴 하더라. 기록상으로 보면.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날은 잘한 거죠. 세이컨 바클리를 1야드로 못 갔다는 건 사실 네. 상당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어쨌든 자이언츠로서는 상당히 큰 페인이다. 왜냐하면 그 가장 스타 플레이어, 이 팀에서 가장 큰 플레이메이커가 1야드로 묶였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부분에서 아무리 잘해도 그게 상쇄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날 사실 데니얼 존스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골든 테이트하고 데리어스 레이튼이 각각 큰 활약을 해주면서 맞아요. 2개의 터치다운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활약을 하긴 했지만 이 바클리의 부진을 극복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날 자이언츠 그 경기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0.077이다. 맞아요.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바클리가 묶였던 자이언츠 그리고 제츠의 MVP는 자말 애덤스. 자말 애덤스 이날 정말 잘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자말 애덤스가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달라스에 이제 갈 뻔했었는데 안 갔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본인이 그 구단하고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약간 이게 나 몰래 트레이드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서 네. 아담 게이스 감독 그다음에 이제 그 GM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건 해결했다라고 네. 이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경기장에서 그걸 이제 좀 풀어냈는데 아담스가 이날은 뭐 수비에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죠. 네. 사실은 그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인터셉션 2개, 그다음에 이제 뭐 쐐기 2개였나요? 뭐 쐐기 2개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큰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뭐 본인이 어쨌든 그 이 팀의 주축이다라는 걸 한번 이제 증명을 해보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제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제야 조금 이 할로윈의 유령들에게서 좀 해방이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이제 첫 번째 이번 주 픽식스 경기가 되겠습니다. 캔자스시티 칩스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를 35대 32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 패트릭 마홈스의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 누구도 테네시 타이탄스의 승리를 점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타이탄스가 수비는 좋고요. 홈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변수가 있긴 했지만 마홈스가 돌아오면 사실 이제 칩스가 유리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이날은 사실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변이 일어나긴 했고 경기가 그 경기 내내 사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칩스가 어떻게 보면 쉽게 끝낼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이 타이탄스에게 의외로 이제 그 계속 이제 경기를 대등하게 유지하면서 이제 결국엔 역전패를 했는데 네. 그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 기회가 상당히 많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스탯상으로 보면 마홈스가 이날 446야드를 패스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팀 토탈 오펜스가 530야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격이 잘 되긴 했는데 네. 뭐가 문제였냐면 마무리를 잘 못하더라. 그러니까 충분히 터치다운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 필드골로 마무리를 하더라. 그래서 맞아요. 이날 필드골 트라이만 6번이에요. 제가 이제 트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는 이제 스냅이 안 좋아서 킥도 못 해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터치다운을 해야 될 상황에서 필드골 트라이로 마무리한 게 6번이다. 네.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이거를 뭐 다 필드골을 다 뭐 터치다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산술적으로만 보면 4점 차이니까 여기서 24점이 그냥 날아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봤을 때 24점이나 이렇게 잃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큰 요인이고 두 번째로는 칩스는 역시 수비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네. 특히나 런 디펜스. 특히 런 디펜스가 정말 문제인데 정말 이날도 경기 내내 그냥 뻥뻥 뚫렸죠. 그래서 이제 그 타이탄스의 데릭 헨리가 정말 잘해주기도 했지만 네. 특히 이제 보면 이제 중간에 68야드짜리 터치다운을 하기도 했고 맞아요. 근데 정말 그 수비를
달고 뛰기도 했어요. 68야드짜리를 빼놓고서라도 네. 120야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경기 내내 사실 데릭 헨리가 그냥 원하는 만큼 계속 뛰더라. 맞아요. 계속 그리고 이제 수비를 달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태클하려고 붙어도 워낙 헨리가 이제 체격이 피지컬이 좋으니까. 좋은 선수기도 하지만 그만큼 칩스가 태클을 못하고 막지를 못하더라. 네.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뭐 4쿼터 막판 이럴 때는 정말 그 헨리가 그냥 수비를 그냥 맘대로 뚫고 들어가서 터치다운을 계속 또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칩스 입장에서는 문제였고 네. 런 디펜스만이 아니라 4쿼터 후반에는 이제 타이탄스가 이제 시간에 쫓겨서 이제 절박하게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칩스가 리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타이탄스가 공격을 하면서 본인들이 준비가 안 돼서 막 허둥지둥되고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막지를 못하더라. 마지막 원미닛 파이널 드라이브가 진짜 예술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칩스 입장에서는 정말 전 그걸 보고 놀랐던 게 그때 타이탄스가 공격 상당히 좀 허둥지둥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막더라라는 네. 거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타이탄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멋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드라이브 하나는 거기서는 진짜 라이언 테네힐이 정말 빛났다. 깜짝 놀랐어요. 테너힐이 이걸 해낸다고? 그런 생각을 그래서 했거든요. 이제 본인이 던질 데가 없을 때는 스크램블해서 18야드 스크램블해서 펄스다운을 만들어내기도 맞아요. 하고 또 리시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도 본인이 패스를 그냥 해서 그냥 넣었어요. 네. 그래서 1대1 매치업이 있는 상황을 찾아서 아담 험프리스에게 공을 안겨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투포인트 컨버전을 직접 또 밀고 들어가고 본인이 직접 뛰어서 또 수비를 들고 거의 그냥 캐리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테네일이 분명히 운동 능력은 좋은 선수다. 네. 사실 앞서 이 말씀해주셨던 직접 달려서 퍼스트다운 따낼 때도 그렇죠. 이 2야드 정도를 남겨놓고 이제 태클에 걸렸는데 그 2야드를 힘으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퍼스트다운을 따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의지와 운동 능력으로서 사실은 테네일이 만들어낸 드라이브다. 맞아요. 마지막 1분 드라이브는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보면 생각을 했던 것이 라이언 테너힐이 이 돌핀스에서 주전 쿼터백으로 뛰다가 지금은 이제 백업에서 다시 이제 주전으로 도약을 했잖아요. 이 어떤 그 눈물 젖은 빵의 힘이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진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언제 또 주전의 자리가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온 기회를 본인들이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날 뭐 막판에 승리를 이끌어냈죠. 네, 저는 사실 이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 순간들이 이 쿼터였거든요. 이 쿼터에 캔자스시티 칩스가 10대 0으로 이제 경기를 앞서가면서 이대로 가면 그렇죠. 무난하게 칩스가 이기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졌었어요. 그런데 테너힐이 이번 주에 나왔던 그 공중으로 간 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드 애프터 캐치 말고 그러니까 캐치되는 순간을 기점으로 했을 때 가장 멀리 간 패스를 테너힐이 여기서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50야드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패스 한 방 그리고 라샨 에반스의 펌블 리턴 터치다운 이 두 개가 나오면서 경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10대 0 이때까지는 사실 그때까지 경기는 칩스 오펜시브 라인이 이끌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약화되긴 했지만 이 경기 초반에는 마홈스를 상당히 잘 보호해줬고 그다음에 러싱 레인도 많이 열어주면서 칩스가 상당히 좀 경기를 쉽게 풀고 가네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턴오버와 테네힐의 그 패스로 경기의 흐름이 뒤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터치다운 만들어냈던 드라이브가 테너힐 패스 2방, 그다음에 러싱 1번, 그리고 결국 3번 만에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뭐 사실 이제 타이탄스가 이렇게 잘한 것도 있지만 칩스가 사실 좀 너무 수비가 아쉽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날 마홈스가 복귀 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딴 데도 아니고 무릎 부상이었기 때문에 조금 마홈스가 초반에 무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날 그 무리한 공격을 시키지 말고 서서히 경기에 이제 좀 익숙해지게끔 좀 페이스를 서서히 올리게끔 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오펜시브 라인이 잘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처음에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한 3쿼터, 4쿼터 가니까 그게 좀 무너지더라고요. 네. 오펜시브 라인이 이제 버티지를 못하고. 근데 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테네시가 이제 수비에서 역전, 그러니까 그 펌블 터치다운을 하고 이제 공격이 이제 계속 이제 엎치락 뒤쳐가니까 수비도 힘이 나서 동기부여가 돼서 이제 그 칩스의 오펜시브 라인과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제 앞서기 시작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홈스가 이제 본성을 사실 드러냈어요. 그 오펜시브 라인의 패스 프로텍션이 잘 될 때는 뭐 사실 좀 설설했죠. 그러니까 패스도 쉬운 패스하고 스크린 패스하고 살짝 롤아웃해서 패스하고 이랬었는데 포켓이 무너지고 양쪽에서 패스러시 들어오니까 본인이
몸을 비틀면서 뛰어서 점프 패스. 그러면서 이제 미컬 하드맨한테 롱 터치다운 패스를 했는데 와 그거는 진짜 예술이었죠. 네, 다치기 이전에 마운스가 평소에 하는 그런 플레이였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저 상황 되니까 또 못 참고 저런 플레이 하는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또 괜찮았던 부분도 있었던 게 뭐냐면 이 포켓 무너지고 롤러아웃 하다가 이제 수비한테 이제 이 사냥을 당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예전 같았으면 그러니까 무리해서라도 패스를 연결했을 법한 상황에서 슬라이딩을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마운스가 이제는 느끼고 배우고 네.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한 단계 성장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처음 이제 주전으로 뛰면서부터 사실 지금 마운스한테는 NFL이 상당히 쉽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까지 본인은 그리고 데뷔해가지고 뭐 MVP 되고 그리고 뭐 5,000야드 뭐 이러니까 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 다치고 나서는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어쨌든 뭐 내가 제대로 하면은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있지만 이걸 오랫동안 그렇게 하려면 건강도 지켜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본인이 느꼈을 거고 그래서 너무 무리한 플레이는 좀 조심해야겠다, 자제해야겠다라는 거를 코칭 스텝도 그랬을 거고 가족들도 이거는 좀 만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사실 이제 스마트한 플레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복귀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패트릭 마홈스 선수였는데 결국 팀은 마지막에 이 필드골 트라이 결국 이게 필드골 블락이 되면서 이제 그쵸. 경기가 끝나고 말았는데 참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빌스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우슈카 선수가 필드골을 실패하면서 경기가 그대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경기도 좀 비슷하게 끝이 났어요. 그렇죠. 끝은 이제 비슷했죠.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이 경기도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뭐 예측했던 경기 결과는 좀 다르게 나와서 업셋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경기에서 그랬었군요. 조벅이 이제 이 경기 이제 중계하면서 다른 경기들 막 얘기하면서 크레이지 위크였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정말 크레이지 위크였어요. 뭐 혹시 뭐 이 경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제 사실 이제 뭐 저는 이제 마홈스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네. 마홈스가 이제 작년에 MVP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주전으로 뛴 거는 2년 차인데 사실 이제 보통 젊은 선수들이 2년 차 징크스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엄밀히 말하면 2년 차는 아니지만 소포모 징크스. 그렇죠, 이제 실질적인 2년 차니까. 그렇죠. 이제 주전으로 뛴 건 이제 2년 차인데 기록을 따져 보면 사실은 마홈스는 징크스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상으로 인해서 그러는 것만 좀 앞으로 좀 스마트하게 잘 피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 이제 본격적인 그 페넌트 레이스가 펼쳐지잖아요. 그렇지. 후반기에. 네. 특히 이제 레이더스가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페넌트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운스가 또 무리하다가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쨌든 그 앤디 리드부터 주변에서 계속 좀 마운스를 이렇게 좀 차분화 시킬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좀 길게 보고 하자.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저 타이탄스 입장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타이탄스는 확실히 테너힐이 들어오고 나서 예전에는 마리오타 했을 때는 이 팀도 굉장히 좀 기복 있는 팀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다. 좀 어느 정도의 꾸준함, 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복 없이 어느 정도의 이 경기력은 그래도 매주 보여주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제 타이탄스가 기복이 있었던 건 사실 이제 어느 팀이나 쿼터백의 기량에 따라서 그대로 가는데 마리오타가 워낙 이제 기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나타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타이탄스 입장에서는 수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복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아주 실링이 높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냥 예상할 수 있는 기대치를 쭉 갖고 가는 게 그렇게 꾸준하게 가는 게 사실 경기력에는 그 수비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더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이탄스가 또 하나의 엄청난 업셋을 만들어내면서 칩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픽식스 경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드릴 경기는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30대 27 벅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버커니어스가 사실 이제 지난주 업셋을 할 뻔했던 두 팀들 간의 대결에서 버커니어스가 이겼죠. 근데 이제 버커니어스에 대해서 이제 저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모처럼 이기긴 했지만 실수 많은 건 꾸준함.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날 사실 이제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테너시 타이탄스 말씀드린 것처럼
팀의 기량은 상당 부분 쿼터백의 기량과 거의 이제 비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이머스 윈스턴이 이날도 물론 이제 승리로 이끌긴 했지만 인터셉션이 2개 있지 않았나요? 인터셉션이 2개 있었고 팀 전체로 봤을 때 턴오버가 3개였어요. 그 그래서 어쨌든 꾸준히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한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이렇게 조금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올 시즌 사실 브루스 에리언스가 오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은 모습이에요. 네. 윈스턴이. 그래서 제가 한번 저기 좀 찾아서 계산을 좀 해봤는데 현재까지 그래서 이제 윈스턴 올해 성적이 어떤가 한번 좀 찾아보니까 이제 좋은 지표 2개, 나쁜 지표 2개를 한번 좀 비교해서 지금 성적이 어떤가라는 걸 좀 보니까 일단 경기당 패싱 야드를 보니까 리그 4위예요. 현재까지. 경기당 307야드거든요. 네. 리그 4위고 터치다운 개수가 9위예요. 탑10. 17개로. 그런데 인터셉션이 14개로 1위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색도 34개로 최다 1위. 그러니까 좋은 것도 많이 성적이 올라갔는데 나쁜 것도 그만큼 올라갔다. 네.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전체를 뛰었을 때 페이스로 환산을 해서 가장 기록들이 가장 좋았을 때 커리어 하이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습니다. 올 시즌 이제 1년치로 환산을 해보면 올 시즌 지금 페이스대로라면 윈스턴이 총 패싱 야드가 무려 4,912야드가 돼요. 거의 5,000야드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올 시즌 전까지 커리어 하이가 4,090야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야드 가까이 더 던지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향상이 되는 거죠. 터치다운도 지금 페이스대로라면 올 시즌 30개. 근데 그 전에 커리어 하이가 28개이기 때문에 소폭 상승. 네. 인터셉션을 보면 지금 페이스대로는 25개거든요. 근데 그 전에 커리어 하이가 18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색이 이건 놀랍습니다. 색이 지금 페이스대로라 그러면 올 시즌 60개. 근데 그 전에 커리어 하이가 35개거든요. 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윈스턴이 분명히 예년보다 본인 성적이 올라가서 잘하고 있긴 한데 좋은 지표들만이 아니라 나쁜 지표들도 같이 올라갔다. 근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쿼터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뭐 터치다운이고 인터셉션이고 해도 쿼터백을 평가하는 건 투수나 마찬가지로 승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승패를 한번 좀 봤어요. 그래서 윈스턴이 2015년에 입단해서 지금 5년째 뛰고 있거든요. 지난 5년간의 성적을 한번 보면 2015년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그때 버커니어스 성적이 6승 10패로 지구 4위. 2016년에 9승 7패로 지구 2위. 한번 잘했어요. 네. 그 다음 년이 2017년이 5승 11패로 지구 4위. 2018년이 5승 11패로 지구 4위. 그리고 올해도 3승 6패로 현재 지구 3위. 펠콘스가 너무 못하는 바람에. 네. 근데 그러면 이거를 보면 이거죠. 윈스턴의 어떤 본인 지표들은 좋은 것도 올라갔지만 나쁜 것도 올라갔는데 팀 성적은 그대로다. 한번 2위 했던 해 하나를 빼고는 아주 꾸준하잖아요. 네. 못하는 걸로. 근데 그러면 윈스턴이 오기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이 템파베이가 성적이 어땠냐 이걸 한번 비교해보면 윈스턴이 오기 전에 4년을 한번 좀 봤거든요. 네. 2014년 그러니까 윈스턴이 15년에 입단했으니까 14년에 보면 2승 14패로 지구 4위. 근데 이때 전체 꼴찌를 했기 때문에 윈스턴을 그 다음에 뽑은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때 여전히 이제 안 좋았었고 그 전년도에 4승 12패로 지구 4위. 그 전년도에 7승 9패로 지구 4위. 그 전년도에 4승 12패로 지구 4위. 아주 꾸준히 팀도 성적이 안 좋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윈스턴이 개인 기량이 좋아지는 만큼 안 좋은 지표도 높아지고 있고 팀 성적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 윈스턴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자 그러면 브루스 에리언스가 와서 뭐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걸 떠나서 윈스턴은 팀을 턴어라운드 시키고 위닝 팀으로 만들 수 있는 쿼터백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뭐 재미 차원에서 그래서 윈스턴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제 버커니어스에 대해서 아까 이제 한 줄 평을 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조사해보고 계산해보면서 윈스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 윈스턴에 대한 한 줄 평. 네. 야시엘 푸이그. 그러니까 엄청난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죠. 네. 탤런트 자체는 엄청나지만 그래서 스탯도 좋아요. 그런데 안 좋은 지표들도 너무 많다. 그리고 멘탈 에러가 너무 많다. 그리고 필드 밖에서 사건 사고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확한데요. 그래서 저는 윈스턴은 비교를 하자 그러면 야시엘 푸이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 네. 그리고 카일러 머리 선수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 카디널스에 대해서는 저는 한 줄 평은 이겁니다. 이런 경기를 이겼어야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저는 올해 이제 카디널스가 뭐를 좀 했으면 좋겠냐면 일단 작년 기록을 좀 넘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 쿼터백의 그 기량을 평가하는 지표는 사실 이제 팀 성적이 직결되기 때문에 아까 네. 이제 윈스턴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머리가 와서 팀 성적이 좋아졌다라고 하면 일단은 쿼터백이 그거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으니까. 근데 일단 근데 그것도 확실하게 보이는 게 자시 로젠이 일단 지금 피츠패트릭으로 바뀌고 나서 그쵸. 2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로젠의 어떤 지금 실력 이런 것이 너무 다 드러났고 근데 그 부분과 지금 올 시즌의 카일러 머리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한 이 상승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카일러 머리 선수는 그래도 맞아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선수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드려야 될 이제 것 근데 같은데. 이제 돌핀스가 로젠하고 비교하는 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간접 비교, 한 다리 건넌 비교고 음. 카디널스를 딱 그냥 보면 작년과 이제 오펜시브 라인이나 뭐 스킬 포지션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좀 좋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는 무승부가 하나 있어서 더 낫긴 하지만 3승이거든요 아직까지. 네. 근데 이 경기를 이겼으면 이제 4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너무 아쉽다. 이 경기를 승리를 해서 3승을 넘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이 경기를 패하고 나서 앞으로 이제 6경기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기들이 남았냐고 보면 샌프란시스코 원정 그다음에 LA 램스, 피츠버그, 클리블랜드, 그다음에 시애틀 원정, 맞아요. LA 램스 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경기 등도 분명히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3경기 램스, 스틸러스, 브라운스와의 홈 경기 3경기가 있거든요. 이 중에 한두 경기만 더 건지자. 그러면 일단 4승 넘긴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좀 어쨌든 좀 응원을 해보고요. 근데 어쨌든 작년 팀과 비교하면은 현저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낮은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보여요.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뭐 간접적인 로젠을 마이애미가 그걸 비교할 수도 있지만 작년에 애리조나가 이제 3승 13패를 했었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를 못했었냐? 작년에 13패 중에 20점 차 이상으로 진 경기가 5경기. 그다음에 30점 차 이상으로 진 경기가 3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카디널스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거의 원 포지션 내외에서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3점 차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봐도 이거는 승패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기량이 올라온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이거는 뭐 충분히 그 얘기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카일러 머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그 카일러 머리에 대해서 다른 신인 쿼터백들과 그러니까 그 데니얼 존스, 드웨인 해스킨스, 그다음에 이제 또 역시 주전으로 뛰고 있는 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안 나올 것 같지만 이제 민슈, 가드너 민슈까지 4명을 좀 기록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머리가 좀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비교를 해보다가 뭐 어떤 건 앞서고 어떤 거는 뒤지고 그래서 이게 명확히 그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경기에서 나타난 건데 그 이 경기에서 기록이 깨지기도 했지만 기록이 세워진 게 뭐냐면 카일러 머리가 이날 인터셉트를 하나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신인 쿼터백으로서 최다 인터셉트 없이 최다 패스. 그게 이제 211 패스. 그러니까 인터셉트 없이 몇 개 패스나 했었냐. 그게 이제 211번의 패스를 인터셉트 당하자고 않고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연속 패스. 연속. 네. 그러니까 그게 이번 주에 이제 깨지긴 했는데 그게 어쨌든 그래서 211번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네. 근데 그 기록이 덱 프레스캇과 데레카가 세웠던 176 패스를 깼다. 그것도 많이 깬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보면은 조금 그 신인으로서는 안정적으로 게임을 운영하고 있다는 뭐 증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나고 또 두 번째로는 일단 카일러 머리는 듀얼 스랙 쿼터백이잖아요. 그럼 이제 분명히 러싱도 봐야 된다. 네. 근데 신인 쿼터백들만이 아니라 라마 잭슨, 디션 왓슨 뭐 다 합쳐서 러셀 윌슨 뭐 다 합쳐서 모든 쿼터백들 중에서 지금 러싱은 2위입니다. 라마 잭슨에 이어서 바로 다음이에요. 라마 잭슨 바로 다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러싱도 제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그리고 에버리지가 제가 기억하기로 5.5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상당히 좋기 네. 때문에 지금 본인이 봤을 때 패스에서도 어느 정도 침착하게 크게 실수 없이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러싱도 뭐 다른 베테랑 쿼터백들 뭐 사실 뭐 라마 잭슨을 베테랑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지금 선배 쿼터백들 뭐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왓슨도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당히 본인의 역할은 잘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첫해 물론 이제 1라운드 1번 지명자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받고 있는 것도 맞지만 첫 해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년 그리고 후내년이 더 기대되는 선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국뽕이 아니라 그럼요. 객관적인. 객관적으로 본 거죠. 네. 이제 어쨌든 이제 카디널스가 아쉽게 이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벅스에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고요.